안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그럼 한번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이즈를 보니까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인가 보네요. 굉장히 예쁘네요. 사진도 잘 찍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따는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합성해서 재밌는 그런 그래픽 작업, 이미지 표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빛이나 기타 등등 뭐 채도나 이런 것들은 무난하기 때문에 뭐 레벨이나 컬브를 사용해서 어저스먼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중국에 놀러 갔나 보네요. 이거 보니까 이게 상해 무슨 방주인가요? 이게 그거 같은데 무슨 방주라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찍은 사진 같아요.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 지금 밤에 찍어가지고 그래도 밤에 찍은 거 치고는 그래도 잘 조명이랑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람이 조그맣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사람만 딴다든가 아니면 이 지금 이 탑만 이렇게 따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재밌게 이미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게 유니버셜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의 구도는 어느 정도 잘 나왔어요.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레벨을 주거나 컬브로 색상을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무난하게 잘 찍은 사진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조금 약간 이 날씨 자체가 조금 구름이 많아서 어두운 것 같아요. 이 어두운 부분은 특히 이 부분 같은 거는 어두우니까 이 하늘은 놔두고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레벨 값을 줘서 조금 더 밝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 가지고는 그라데이션 넣어가지고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입체감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본인이 사는 집을 찍은 건가요? 제 생각에 이거는 혹시 여기 선운지구 그거 같은데 저쪽에 그렇지 않나요? 제 기억에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사진 되게 구도도 예쁘게 잘 찍었는데 여기 밑에 땅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여기 이렇게 컷해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연출을 해서 찍은 사진 같아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사진도 뭐 이렇게 따로 손댈 게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뭔가에 쓴다면은 여기 커튼 부분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도 뭐 어디 커피숍에 뭐 먹으러 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약간 이 부분이 어두우니까 조금 더 레벨을 줘서 밝게, 중간 톤을 조금 밝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학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사진을 다 보면 1차 시가 왠지 다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네요. 이곳은 굉장히 구도가 재밌습니다. 여기 이 전선들이 이렇게 선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약간 이 부분만 조금 더 밝게 해주고 다른 여러 가지 사진들하고 합성해가지고 어저스먼트 가던가 레어해서 이렇게 가면 좀 더 재밌는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카페트하고 구별이 별로 안 되네요. 되게 재밌는 사진이네요. 이 사진도 나중에 여러분이 또 가지고 재밌는 재밌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아지 전체가 보고 싶네요. 굉장히 털이 예쁘게 잘난 그런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지? 계속 혹시 이거 뭔지 아는 학생 있으세요? 이게 무슨 음료수 같기도 하고 같은데 뭘 찍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는 학생 있으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세요. 이 사진이 뭔지. 네, 약간 칼라랑 이런 것들이 신비감이 들긴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칵테일일까요? 맛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본인이 먹은 사진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뭐 빛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잘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서 뭐 보정을 따로 색 보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진에서.
네, 이 사진도 뭐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여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다가 또 다른 뭔가 표현을 집어넣고 하면은 전체적 구도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배고파지네요. 오, 맛있는 거 먹었네요. 여기 어딘가요? 어, 두 명이서 먹는데 메뉴를 세 개 시킨 건가요? 아니면 여기 좀 더 있나요?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색감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색 보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찍은 사진인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네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지면 위험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순간 포착을 굉장히 잘한 사진 같아요. 이 뒤쪽이 약간 어두우니까 여기서 약간 색 보정 조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뒤에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 뿌옇게 날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진 구도 참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빌딩 안에 여기 이렇게 나무 있는 게 굉장히 예쁘고, 이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걸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쓰면 굉장히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분위기 있는 사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되게 정직한 사진 같아요. 이 사진은 약간 빛이 많이 어둡게 나와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레벨이나 커브로 살짝 줘서 빛 조절하시고요. 아니면 여기도 또 밋밋하잖아요. 이 빌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다가 색을 바꾼다든지 이러면 좀 더 재밌는 사진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느 한 반 정도 설명을 했거든요. 반 정도 보고 났더니 시간이 거의 10분 가까이 지났어요.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수업에 학생이 많은 관계로 지금 여기까지 제가 보고요. 우선 5주차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제 한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우리가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매 차시, 3차시씩 25분. 어느 정도 제가 맞추려고는 하는데 그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고 제가 또 연결해서 이번 차시에 다 혹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걸 저 계속 리뷰를 하고요. 아니면은 또 다음 주차에 넘겨서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주차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한 직접 찍은 사진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하고요. 제가 5주차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으면요. 포토샵 여시고요. 그럼 오늘 5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포토샵 모두 다 열었죠? 그러면은 5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이미지가 아닌 객체를 그려서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는요, 도형 툴을 이용하면 벡터 형식의 객체를 쉽고 빠르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도형 툴이 있는데요. 벡터 기반의 객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벡터 기반의 객체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효과 같은 것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요, 레이어 스타일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은요, 이미지 레이어나 문자 레이어나 아니면 객체 레이어 등에요, 빛이나 그림자, 테두리, 뭐 채색 등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번 차시에서는요, 도형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적용하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객체 그리기를 할 수 있게 도형 툴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요, 제가 간단하게 도화지를 하나 꺼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툴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툴박스에 가시면요, 우측 하단에 여기 도형 툴이 있습니다. 도형 툴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선택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처음 누르시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도형 툴과 선택 툴의 네모, 리탱귤러 툴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뭔가 우리가 그림을
객체 이미지를 그리긴 했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때 이 툴과 이 툴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 이 툴은 객체 이미지를 그리는 도형 툴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하는 툴이에요. 선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는 객체 를 그리는 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시면 네모 툴도 있고요. 둥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리탱귤러 사각을 그리는 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형 툴을 선택하고 하시면 여기 쉐입 여기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창이 뜨면요, 저처럼 쉐입이 되어 있는 학생도 있고요. 누르시면 패스나 픽셀로 선택이 되어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객체 그리기를 하기 때문에 도형 툴을 선택해서 객체 그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양 쉐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쉐입을 선택하고요. 그 옆에 필하고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필은 면의 색이고요. 스트로크는 선의 색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요, 선의 굵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건요, 바로 선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직선으로, 라인으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은 점선으로 표현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선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필의 면의 색깔에 지금 이 보라색이 돼 있는 걸요,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핑크로 바꿔볼까요? 핑크로 바꾸고 스트로크는 지금 무슨 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고요. 두께는 좀 더 제가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사각형을 이렇게 편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박스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비트맵 느낌은 안 나죠? 사진 같은 느낌은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면 지금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선의 두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의 색깔도 수정이 가능해요. 색상도. 그리고 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동으로 레이어를 가시면요, 레이어에 이렇게 쉐입이 추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건 지금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객체는 벡터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벡터 형식일 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벡터를 비트맵으로 바꿔주려면요, 여기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옆으로 갈게요.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리스터라이즈 레이어가 나와요. 이걸 선택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얘는 벡터가 아니라 비트맵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 쉐입을 그리면요,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면의 색깔은 이걸로 했고요. 면의 색은 회색으로 했고, 여기 선의 색깔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바깥에 까만 라인이 나와요. 이 까만 라인은 그냥 도형의 쉐입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누르시면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누르시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도형 객체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 선일 뿐이지, 이 선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나타나거나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 싫으시고 뭐 뭔가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끝내시면 괜찮은데요. 끝내지 않을 거라면 나중에 얘도 이미지 리스터라이즈 레이어 해가지고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볼까요? 여기 두 번째 라운디드 리탱귤러 툴인데요. 이건 네모긴 한데 모서리가 둥근 네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색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모서리를 제가 좀 더 둥글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 이쪽에 오른쪽 끝쪽에요, 레디어스라는 창이 있을 겁니다. 이 레디어스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커지면 이 모서리의 둥글기가 더 둥글어지고요. 숫자가 작으면 모서리의 둥글기가 각이 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였던 것을 20 정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자, 보세요. 어떤가요? 다르죠? 지금 5였을 때와 20이었을 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서리가 둥근 네모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 툴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지금 이거는 둥근 거예요. 둥근 거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 정사각형이나 정원을 만들 때 단축키 뭐죠? 그렇죠. Shift를 누르시면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좀 다른 색으로 할게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지금 선을 제가 다 넣었잖아요. 선을 넣고 싶지 않을 때는요. 여기 X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 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면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옮겨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딩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다각형이에요. 얘는 다각형인데 지금 제가 이게 삼각형으로 그려요. 지금 이게 제가 합쳐져서 지금 같이 레어가 같습니다. 제가 띄울게요.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다가 제가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눈을 없애도록 할게요.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 그림에는 지금 육각형이 있는데 제 건 왜 삼각형이 그려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긴 똑같아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사이더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제가 숫자가 3이 들어요. 이게 각의 숫자거든요. 각이 3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육각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육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도형을 여기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선 있죠. 라인 툴. 라인 툴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데요. 라인은 아까 면하고 달라서요. 면의 도형을 그릴 때 색상 필은 나오지만 필은 안 나오고요. 스트로크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선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마지막에 하단에 나와 있죠. 이걸 클릭해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요. 이 쉐입을 클릭하면 지금 앞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 끝쪽으로 가시면 쉐입이 나옵니다. 이 쉐입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옆으로 좀 옮길게요. 쉐입이 나오는데 여기 삼각형을 눌러보세요.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쉐입들이 뜹니다. 혹시 저처럼 모든 쉐입이 안 뜨면요. 여기 가시면 제가 브러쉬 설명했을 때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5를 누르시면 저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물 모양의 도형만 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멀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동물 모양만 뜨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살표 원하시면 화살표만 누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도형을 한번 꺼내 볼까요? 달팽이 한번 꺼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형도 그릴 때 마찬가지예요. 쉐입 할 때 Shift 누르시고 해야지 예쁘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팽이가 그려졌네요. 근데 좀 많이 두꺼워서 징그러워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얇게 이렇게 조금 하면 괜찮을 이 정도 하면 나올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세팅되어 있는 쉐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툴은요. 면과선을 이용해서 객체를 패스로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 툴로 생성된 객체는요. 크기를 확대해도 경계면이 깨짐 현상이 없어 벡터 기반의 쉐이프라고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깨짐이 거의 없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벡터 기반의 쉐이프는 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이런 메뉴를 만든 거다 아이콘 만드실 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벡터 기반의 쉐이프는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브러쉬 툴이나 그라디언트 툴로 채색하거나 색상을 보정하는 그런 효과 등은 적용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리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쉐입 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객체 그리기 도형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놓고요. 사진을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진을 제가 꺼냈고요. 우선 락을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객체 그리기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도형에서 이제 그리기를 해야겠죠. 직접 그려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커스텀 쉐입 툴을 사용해서 여기서 어떤 쉐입을 쓸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쓰고 싶은 거 쓰세요. 그래서 지금 이 툴을 가지고 제가 구름 모양의 느낌이 실제 정말 구름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벌써 그려졌네요. 다시 이렇게 구름 모양을 그렸고요. 여기서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있음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툴을 그렸는데요. 이 툴을 그리고 여기다가 또 같이 추가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우리가 선택 툴하고 거의 유사해요. 컴바인 쉐입이 바로 추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꺼번에 같이 갈 때는 컴바인 쉐입으로 해주시면 돼요. 컴바인 쉐입으로 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는 다른 툴을 사용해서요. 물방울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물방울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거는 똑같은 툴이기 때문에요. 잠깐 먼저 제가 이 쉐입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색이 바꾸고 싶어요. 색을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얘는 세트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서 이렇게 만약에 컴바인으로 쉐입을 그린다 싶으면 그 컴바인한 쉐입들이 모두 같은 색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같이 컴바인으로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따로 레이어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렸어요. 그러면은 얘를 자 봅시다. 얘를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리스터라이즈해서 레이어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컬러를 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타일 레이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우클릭해서 리스터라이즈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쉐입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컨트롤 T를 눌러서 쉐입을 조금 작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놓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진에다가 조금 재밌는 모양 같은 거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배웠잖아요. 이 레이어에 가가지고요. 여기 가가지고 멀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 레이어 라이트 여기서는 이렇게 했더니 거의 색이 안 보이네요. 그죠? 이럴 때는 조금 색이 있는 곳에다가 이 라이트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적절하게 이것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이미지 합성하는 거 블렌딩 모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가지고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크니까 얘를 조금만 이렇게 작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예쁘게 좀 더 꾸미고요. 여기다가 뭐 메시지를 쓴다든지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레이어 스타일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매 차시 과제를 내야 된다, 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차시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작게 과제를 낼게요. 그래서 5주차 1차시 과제, 5주차 2차시 과제, 5주차 3차시 과제,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2차시에서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매 차시마다 끝날 때 어떤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그 차시에 맞춰서 모두 3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예제를 보여줄게요. 제가 사진은 제가 되도록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쓰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사진들 가져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올려놓는 사진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실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제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거를 바깥에 내보내야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시죠? 이게 다 쉐입이에요. 이렇게 된 것들이요. 그래서 예쁜 사진 골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쉐입을 이용해서 커스텀 쉐입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네모 세모 상관없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1차시 시간 관계상 1차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2차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레이어 요소들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